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쿠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곡 전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곡 전투는 무기공장하고 마찬가지로 이 등록할 때부터 제대로 등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참석도 안 할 사람들은 다 빼고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대부분 보면은 맨날 맨날 고음만 얘기해서 그런데 고음 참석하는 사람 위주로 등록하시면은 그 협곡이나 무기공장 참석률 엄청 높습니다. 괜히 고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금도 보시면은 우리 연맹은 반절 이상 들어왔는데 다른 연맹은 반도 안 들어왔죠. 한 명도 안 들어온 데 있고 3명 들어온 데 있고 우리 연맹만 10명 들어왔습니다. 등록 딱 17명 해놨습니다. 다른 연맹들은 더 많이 등록해놨을 건데 반은커녕 들어온 사람도 별로 없죠. 저게 아마 대부분 2군이거나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1군입니다. 1군인데 등록을 그렇게 많이 안 해줍니다. 곰 참석하는 사람 위주로 등록하기 때문에 20명 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사람 많이 등록한다고 해서 절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벤트는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들 위주로 등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가끔씩 참석하는 사람들 등록해 주고 싶다 그러면은 1군, 2군을 만들어서 2군으로 싹 다 짬 때리는 거, 이런 전략도 중요합니다. 가끔씩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이기고 싶겠지만 가끔 참석하는데 전투력이나 높고 얼마나 그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안 하는 사람들은 자주 안 하는 사람들끼리 몰아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챙길 사람은 확실히 챙겨서 1군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곡에서는 무기공장하고 다르게 연료라는 게 있죠. 연료라는 거는 출정을 나갈 때나,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나, 아니면은 병사들 징집할 때나, 아니면 부활할 때나 전부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포나 알파이브들이 수호자 임명만 제대로 빠릿빠릿하게 해주면은 거의 무한 연료를 가지고서는 상대방을 농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쫙 흩어져서 최대한 건물들을 왕창 점령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돌진 사용할 수 있으면은 과감하게 돌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점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점령하면은 바로바로 수호자를 임명해 주시면 됩니다. 수호자 임명해 주시면은 연료가 굉장히 빨리 차요. 저는 수호자 임명이 안 된 적이 거의 없어서 수호자 임명이 안 되면은 연료가 차는지 안 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도 조금 차긴 할 건데, 수호자 임명을 해주시면은 차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웬만하면은 줄지 않습니다. 적당히 사용하시면은. 그러니까 가장 연료가 적게 차는 건물도 그냥 적당히 아껴서 사용하시면은 꽤나 괜찮게 연료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수호자 임명만 빨리빨리 초반에 해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연료가 모자라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우선 많은 연료를 가지고 시작하면은 이게 조금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좀 강한 사람 위주로, 그리고 연료를 뭐 돌진을 많이 써서 그 많이 소모한 멤버가 있으면은 그 멤버도 후딱후딱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쫙 퍼져서 모든 전장으로 빨리빨리 진격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그 많은 그 건물들을 점령하기 전에 앞으로 쭉쭉 나가야 그 상대방이 건물들을 오히려 점령을 못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수호자 지정이 점점 더 더뎌지게 됩니다. 뭐 인원이 상대방이 워낙 적게 들어왔으면은 뭐 건물 몇 개 없어도 뭐 버틸 수 있겠지만 한 20명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 쪽에서 뭐 상대방 뭐 20명 뭐 이렇게 건물을 안 내줬다 그러면은 우리 쪽이 엄청 유리해지는 겁니다. 상대방은 한 명하고 3명 들어왔는데도 꽤나 건물 많이 점령했네요. 어떻게 점령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움직일 때 한 번에 세 부대 보통 같은 쪽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징집도 꾸준히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징집을 해주시는 이유는 그 병력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은 그 언젠가는 지게 되잖아요. 근데 병력이 조금 줄었을 때 징집을 해주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부활에 소모되는 연료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시 그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때 소모되는 연료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집은 전투가 끝날 때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징집 떴죠. 얼마 안 되더라도 계속 징집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상대방 그 본진 앞에 딱 붙기 전까지는 계속 돌진하면서 점령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기공장하고는 다르게 조금 캐주얼한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저는 무기공장 팝니다. 다른 멤버들은 무기공장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더 컨트롤이 간단한 이 협곡을 굉장히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기공장에서는 그 뭐 병력 비율도 세팅을 해야 되고 뭐 집결도 참여해야 되고 뭐 수비도 뭐 첫 번째 영웅 뭐 잘 보내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죠. 처음에 세 부대만 지정해 놓으면은 그 부대 가지고 그냥 계속 돌진 하면서 전진 하면서 싸우는 거라 그 컨트롤 자체는 이게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행군 가속 이런 거 쓰기도 편하긴 한데 저는 안 쓰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워낙 그 등록부터 전략이 잘 돼 있어서 항상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원 막 소모하면서 싸울 필요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실 때는 못해도 한 2명 정도는 같이 다녀주시는 게 그 상대방을 한 번에 전멸시키는데 좀 도움이 돼요. 혼자 따로따로 다니면은 좀 이게 강한 사람이 아니면은 뭐 적군에서 2명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그러면 이게 조금 곤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아까 보셨죠? 그 징집 한번 해주시면은 뭐 부활이나 다시 또 출정할 때 드는 연료 굉장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뺏길 그 건물을 뺏길 염려도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징집은 항상 꼬박꼬박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전투 한번 끝나면은 그냥 넉넉히 잊지 말고 징집 꼭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그 등록 자체부터 그 20명 안 넘기고 저는 한 18명에서 19명 정도, 그러니까 17명에서 19명 정도로 세팅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보통 다른 팀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해놔요. 뭐 보통 이제 그 참여 안 하는 사람까지 저희도 등록을 하게 되면은 뭐 많은 수를 뭐 등록을 하게 되면은 한 35명? 30명에서 35명 정도 등록은 가능할 텐데 너무 아예 뭐 접속도 뜨문뜨문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빼고 뭐 가끔씩 뭐 그래도 참여한다, 가끔씩 얼굴 비춘다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은 등록이 많이 될 텐데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등록을 해도 2분으로 빼버립니다. 이게 매칭되는 게 그 전투력 기준으로 상위 20명을 체크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을 등록을 많이 해버리면은 매칭은 굉장히 이제 높은 쪽이랑 되는데 실제로 참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투력이 그만큼 싹 다 비게 됩니다. 매칭은 높게 되는데 실제 참석하는 전투력은 뭐 거기 뭐 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시작부터 사실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만 잘 해주시면은 뭐 이 협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전략 자체가 필요 없는 게임이에요. 뭐 등록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호자 뭐 R4나 R5가 어느 정도 적당히 수호자 임명 잘 해주시면은 그냥 무한 연료를 가지고 압도적으로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협곡 전략 있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전략 없다, 그냥 가서 싸워라 이럽니다. 어차피 반은 이기고 시작하기 때문에 전략 필요 없습니다. 무기공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변수가 많고, 그 다음에 뭐 길도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저기 뭐 텔레포트로 한 번에 튈 수가 있어서, 그거는 아무리 그 등록상에 우위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전략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텔레포트로 한 번에 이동할 수도 없고 길 따라서 가는 거라, 그냥 열심히 잘 싸우면은 그냥 됩니다.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렇게 지도 조금씩 봐주시면서 상대방 적군이 몰리는 쪽으로 주력 부대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적군이 몰리지 않는 쪽이라도 어느 순간 한 번에 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대랑 한 부대 나눠 가지고 이렇게 그 좀 몰리는 쪽에 두 부대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한 쪽에는 가장 약한 부대 일단 세워두기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점령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저희 쪽은 등록 잘 해놨기 때문에 12명 들어왔는데, 뭐 다른 쪽은 뭐 4명, 3명 이렇게 들어왔죠. 등록만 잘하면 거의 이깁니다. 근데 저희도 2부는 저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상황하고 비슷해졌을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1군단에서 이겨야, 그러니까 1군단하고 2군단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1군단에서 이기면은 그 군단 승리보상이라고 주어지는데, 1군단에서만 이겨도 1군단, 2군단이 승리보상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군단의 승리보다는 1군단의 승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 협곡 전투란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체 보상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1군단만 승리하면은 군단 승리 보상을. 이 보통 그 사람들이 많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뭐 고래가 있어야 이긴다 하는데, 고래 없어도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투력 기준으로 해서 붙기 때문에, 고래가 없으면은 고래가 없는 데랑 붙습니다. 그 항상 이벤트 기준은, 그래서 20명 넘지 않게 등록을 하면은 참석률이 가장 우선시 됩니다. 고래 한번 등록했다가 고래가 참석을 안 하게 되면은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전투력이 뭐 압도적으로 연맹에서 세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참석 여부 필히 한번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그 알포나 R5, 그 R5나 R4가 참석 여부 필히 물어보시고, 그 사람이 꼭 참석을 하는지, 아니면 참석할지 말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전투력이 약한 멤버는 참석하던 말던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전투력이 압도적으로 세다 그러면은 참석할지 말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2군으로 빼주셔야 돼요. 1군에서 지게 되면은 그 군단 승리 보상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 타격이 좀 큽니다. 왜냐면 그 전체 그
1군, 2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상이 싹 다 달려 있는 거라서 1군은 그 필히 승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뭐 저희 쪽은 일단 지금 뭐 점령지 보면은 뭐 압도적이죠. 이렇게 점령지가 많으면은 이점이 뭐냐? 그러면 수호자를 정말 그냥 마음껏 지정할 수 있습니다. 뭐 어디 하나 뺏겼다고 뭐 수호자가 뭐 지정이 안 돼가지고 바로 연료 뭐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바짝 밀어주시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뭐 상대방 쪽에서 뭐 전투력이 뭐 강한 사람이 뭐 나중에 뭐 고래가 뭐 조금 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상대방은 지금 보면은 그 점령한 건물이 몇 개 없죠. 저러면은 수호자 임명할 때도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뭐 누구를 임명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고래한테 몰아줘야 되냐. 보통 뭐 몰아주겠지만 그 사람 뭐 혼자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저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 부대 두 부대랑 뭐 10부대 뭐 15부대 이렇게 붙으면은 다시 징집을 하지도 못하고 징집할 시간을 주지도 않죠. 그래서 그냥 물량으로 저건 밀어붙이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명 세다고 해서 뭐 10명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게 상황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무기공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그 치료하는데 그러니까 치료할 자원이 딱히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치료 가속기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전장에서 나갔다 온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치료가 제한돼 있는데 이 협곡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쪽수로 밀어붙이는 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의 뭐 웬만한 고래 하나 뭐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쪽수 많으면은 무조건 같이 싹 한꺼번에 몰아붙이시면은 웬만하면 이깁니다. 상대방이 회복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면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보면은 계속 몰아붙이고 있죠. 계속 징집해 주시고요. 징집해 주셔야 연료 소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R5랑 R4는 시간 날 때마다 저렇게 그 수호자 임명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뺏긴 건물들에 가끔 수호자가 지정돼 있을 경우는 이게 수호자 임명이 해제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연료가 안 차겠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수호자를 임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R5 중에 R4 중에 전투력이 낮은 멤버가 그걸 담당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뭐 다른 연맹원들이 이 협곡 전투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보다 손이 딱히 빠른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제가 전투력이 그 연맹원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주로 그 수호자 임명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개인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 공용 조각이랑 그 영웅 장비 상자 요거 있는데, 뭐 1등, 2등 하는 게 아니면은 거의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연맹원들 좀 배려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뭐 자기가 뭐 손이 빠르다 그러면 그냥 직접 뭐 전투력이 좀 강해도 직접 해주시면 돼요. 저는 뭐 어차피 뭐 이거는 다 이길 걸 가정했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그냥 합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 협곡에서 중요한 게 협곡 코인 받아서 그거 가지고 뭐 영주 장비 뭐 도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보석 도면 이거 사는 게 크지, 뭐그 공용 조각 뭐 한 뭐 두 개, 세 개 뭐 더 받는 거 뭐 이거는 중요치 않아요. 일단 연맹이 승리해야지만 그, 그 협곡 코인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등수보다도. 그리고 징집 계속 해주시고, 연료가 많으면은 저렇게 징집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무한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략보다는 그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 스타크래프트 할 때 이게 무한맵 느낌으로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유한맵을 만들어 놓고 우리 편만 무한맵을 만들어 놓는 이런 거 중요합니다. 지금 뭐 그 상대방 뭐 두 팀은 뭐 저기 가운데 뭐 전당 들어가는 뭐 길도 뭐 전혀 안 뚫렸죠. 점수 차이는 뭐 한 3, 4배쯤 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땅을 점령을 했다고 거기서 이제 한꺼번에 쫙 빠져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원래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딱히 공격할 곳이 가깝지 않다면은 자리를 어느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부 다 뭐 그러니까 적군이 있는 쪽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계속 빈 땅이 생겨가지고 공백이 생겨서 어느 순간에는 순식간에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맹원들이 많이 없으면은 뭐 혼자서라도
세부대 이용해서 그 조금 한산한 곳 지켜주시는 것도 그 연맹의 승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그 사람이 많이 없어 보이니까 쭉 몰고 들어오죠. 저렇게 한 곳으로,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이제 뭐 많이 몰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본부가 상대방 가깝고 우린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부활해서 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저렇게 확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빈 땅들을 안 밀리게 하기 위해서 많이 차지하면은 빈 땅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적한 곳이라도 좀 지켜줘야 됩니다. 개인의 등수만을 위해서라면은 뭐 적군이 많이 몰린 곳을 가가지고 뭐 싸워줘야 되겠지만, 사실 이게 그 개인의 보상보다도 그 연맹 보상이 훨씬 더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공용 조각, 뭐 요즘에는 공용 조각 뭐 이벤트로 많이 뭐 뿌리는 편이라 뭐 공용 조각이 뭐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무과금 같은 경우에는 그 룰렛을 매번 돌리는 게 아니라, 뭐 매 세대마다 돌리는 게 아니라, 뭐 룰렛도 뭐 한 번 정도씩은 가끔 가다가 좀 룰렛 좀 스킵 해주는 세대도 있으면은 뭐 공용 조각 뭐 그렇게 뭐 모자랄 그런 것도 없습니다. 룰렛이 아니고 그 영웅을 모든 세대마다 다 키우시면은, 무과금 같은 경우에는 그 공용 룰렛 말고 공용 조각으로 키우는 영웅, 이런 경우에는 뭐 사성 만들고 지나가기도 힘드니까 뭐 그럴 때는 스킵 해주시고, 뭐 한 두 세대마다 하나 정도씩, 아니면 두 세대, 아니면 뭐 좀 안 모였으면 뭐 3세대마다 하나 정도씩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도 보면은 그 상대방 본진까지 싹 다 밀었죠. 지금 본진까지 싹 다 밀었는데, 저렇게 한 다음에 그 이제 더 이상 진군할 곳이 없으면은 순식간에 이제 뭐 병력 싹 빼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러지 말고 저기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는 그 사실 지켜줘야 됩니다. 저걸 그래야지만 저기도 계속 사수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 지키는 병력 없으면은 그냥 쭉 뚫리고 계속 밀립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그 뒤에 한 3개, 4개의 건물 뺏기는 거 순식간입니다. 이게 길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돌아오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투를 하고 있으면은 대기가 한 5개까지인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미 사수하고 더 이상 나갈 곳이, 진군할 곳이 없는 곳이라도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지켜줘야만 그 만약에 적군들이 다시 몰려와도, 그래야만 그 점령하는 시간을 조금 더 지체해가지고 우리 편이 다시 올 시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이벤트 전투 같은 거 할 때 가속기를 굉장히 뭐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굳이 가속기 쓰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무과금이신 분들은 가속기 쓰다 보면은 가속기는 뭐 거의 구매할 곳이 없고 이벤트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가속기가 다 떨어졌을 때는 뭐 2000 다이아인가 뭐 4000 다이아인가 뭐 이런 거 주고 가속을 해야 되는데 그 가속을 해서 얻는 이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차라리 거기서 가속할 바에는 그런 거 조금 모아가지고 룰렛 돌릴 때 룰렛을 조금 더 많이 돌려서 뭐 5성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4성을 좀 빨리 만든다거나 이런 게 낫지. 뭐 영웅은 뭐 다 3성 만들고 아니면 뭐 정말 뭐 어떻게 뭐 다이아 빡빡 긁어 모아서 4성 만들고 뭐 이럴 바에는 그 다이아를 요런 데서는 좀 아껴서 오히려 그 기본 영웅들을 강하게 만들어 놓는 게 모든 이벤트에서 나중에 있을 모든 이벤트에서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나 아이템 같은 거는 웬만하면 소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급할 때 아니면은. 이런 데서 이런 이벤트 전장에서 그런 가속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가속기 그러니까 뭐 다이아를 뭐 써서 가속을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뭐 다이아가 넘쳐나는 뭐 핵고래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다이아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이아로 나중에 아까는 뭐 룰렛 얘기했지만 사실 룰렛 안 하고 아니 뭐 룰렛을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룰렛을 뭐 다 돌렸다 하면은 그 영웅의 전당에서 그 다이아로 영웅 전용 무기를 사서 영웅 전용 무기도 달아줄 수 있고 다이아 굉장히 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다이아 같은 거 최대한 아껴주시고 이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굳이 뭐 쓸 일도 없죠. 엄청나게 이기고 있습니다. 뭐 4배 5배 이기고 있어요. 사실은 뭐 이때쯤 되면은 아예 상대방을 본진에서 못 나오게 틀어 막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그런 거. 제가 상대방을 본진에서 못 나오게 틀어 막았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그러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딱 한 번 못 나오게 틀어 막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그런 상황 나오기 힘듭니다. 본진에서 워낙 가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상대방 본진에 가까이 있으면은 이게 그 밀려 들어오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장난이 아니거든요. 물 밀듯이 들어와서 사실 그 징집이나 뭐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그 20분 전투가 20분 나오면은 저렇게 가운데 있는 전당이 열리죠. 전당도 가장 약한 병력으로 그냥 점령만 해주시면 돼요. 저렇게 다 밀고 들어간 것 같아도 100% 밀기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다 밀어놓고 보면은 뭐 이제 지도도 깔끔하고 상당히 기분이 좋긴 한데 쉽진 않습니다. 굳이 무리해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도 보면은 상대방 막 돌진해가지고 뭐 그냥 앞으로 튀어나가죠. 저런 거 다 막기 힘듭니다. 저런 거 막으려고 무리하게 뭐 이제 그 수비된 위치에서 뭐 병력 빼가지고 뭐 전진한다 그러면은 뭐 다른 쪽도 확 뚫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런 상황에서도 자리는 사수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쪽으로 막 몰려가지 말고. 이게 그 병력이 어느 정도 적당히 분산되어 있으면은 그 한쪽으로 한 번에 확 치고 못 들어옵니다. 왜냐 상대방은 그러니까 뭐 상대편은 지금 뭐 점령된 그 건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연료가 차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정도 상황이면은 그냥 위치 사수해 주시면서 한 번씩 깨 부숴 주시고 그 다음에 적군 다 섬멸하면은 그때 징집 좀 활용해서 이렇게 자리 사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미니맵을 보면은 뭐 위쪽은 뭐 한 곳 뚫렸네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뭐 미치지 않지만 저런 게 그 자리 사수 안 하고 그냥 그 적군들 많은 대로 그냥 다 한꺼번에 몰려가면은 저렇게 순간순간 확 한 번씩 뚫립니다. 그 무용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수비보다는 굉장히 공격에 그 치중하거든요. 근데 저는 협곡에서는 오히려 수비에 더 치중을 합니다. 그 왜냐면 그 게임의 조금 이해도가 낮은 연맹원들도 협곡은 굉장히 캐주얼하게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맹원들한테 얘기할 때도 협곡은 그냥 가서 마음껏 싸우고 즐겨라 이렇게 합니다.
협곡은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해 전술로 몰아붙이고 딱 협곡은 스트레스 풀으라고 저는 수비 위주로 조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공장에서는 제가 스트레스 풀죠. 타운들 싹 다 태우면서. 그래서 협곡은 그 다른 연맹원들한테 조금 양보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 뭐 게임이 재미있으려면은 뭐 비등비등하게 싸우는 게 뭐 비등비등하게 싸우다가 뭐 간신히 이기는 게 사실 뭐 재미야 뭐 제일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뭐 승리를 보장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이긴다는, 진짜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 과금 유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과금액을 늘려서 뭐 보상을 뭐 그 재료를 뭐 더 사면 된다고 하지만, 아예 무과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벤트를 승리하지 않으면은 그 업그레이드 할 재료를 마련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 우리 연맹에는 과금 유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과금을 해도 굉장히 소과금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서 이기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벤트에서 이겨야 스펙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금 유저랑 더 이상 격차가 심하게 멀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저렇게 저 혼자 한 부대만 있으니까 그 뚫고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도 저렇게 한 부대라도 있어야 그 진행 속도가 조금 늦춰집니다. 만약 한 부대를 제 그 한 부대라도 없었으면은 저거 순식간에 뚫려서 그냥 쭉 밀렸을 거예요. 그리고 징지 꼬박꼬박 해주시고요. 자, 또 공격 들어왔죠. 순식간에 저렇게 공격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활보다 징집이 훨씬 더 싸게 맥히고, 그 다음에 방어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징집 항상 잘 이용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도 저렇게 보면은 그 방어하고 있는 병력이 없으니까 계속 밀고 들어오죠. 그 조금 이기고 있을 때 저런 거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조금 이기고 있을 때 한 곳에 병력이 일시적으로 쫙 빠져버린다 그러면 순식간에 밀립니다. 저렇게 순식간에 밀리게 되면은 상대방이 수호자를 더 많이 임명할 수 있어서, 그러면 상대방의 연료가 굉장히 빨리 차겠죠?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모든 쪽에 병력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 그냥 연맹원들은 그냥 막 싸워도 되지만 그 R5나 R4들은 수호자 임명을 하면서 좀 느긋하게 그 방어가 조금 부족한 곳 이런 곳 찾아다니면서 그 상대방이 한쪽으로 막 못 밀고 들어오게 막아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도 저희 연맹원들 뭐 다른 쪽으로 싹 다 이제 나가니까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아까 그냥 그 본진 근처에서 뭐 못 나오고 있다가 한 번 미니까 계속 밀립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 한쪽으로 몰려가면은 저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사실 그 막 몰려가면서 하는 것도 재밌지만 누군가는 저렇게 방어를 중간중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저 혼자 방어하고 있는데 나름 선방하면서 버티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어를 어느 정도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니까 이제 그 다른 연맹원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뭐 상대편은 뭐 그냥 가속기 뭐 그냥 쓰면서 달려오네요. 사실 그런다고 그 이게 지금 뭐 바뀔 전세가 아니긴 한데 지금 협곡 전투 7분 남았고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한 6배 정도 차이 나네요, 점수가. 지금도 보이시죠? 뭐 그 아무리 강한 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많으면은 숫자로 밀어붙여서 상대방 병력을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할 틈을 주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또 가고 있죠. 상대방 지금 뭐 정신 없어서 치료도 못하고 있는데 가서 그냥 깨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투가 항상 끝나고 난 뒤에는 징지 꼭 해주시고요. 뭐 또 돌진해서 뒤에 한번 털렸죠. 저렇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고 쪽수 부족하면은 뒤 털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에 뭐 점수 획득해 놓은 게 뭐 너무 큰 차이가 벌어져서 뭐 이게 뭐 게임의 영향은 뭐 안 미치겠지만 저렇게 그 약한 라인이 털리는 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 등록을 뭐 한 3, 40명씩 하고 뭐 참석률이 많아서 뭐 20명 이상 뭐 거의 30명 가까이 온다. 그때 되면은 뭐 전략이 뭐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누구누구 뭐 같이 움직이고 뭐 어디로 움직이고 뭐 이런 정도겠죠. 뭐 여기서 뭐 집결 걸거나 뭐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움직이실 때는 웬만하면은 한 2인 1조나 이 정도로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6부대 정도 같이 움직여야 그 5부대까지는 전투 대기한다고 뭐 이게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데 6부대 있으면은 한 번 이기면은 그 이긴 부대는 후퇴해가지고 다시 징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2명이나 가장 좋은 거는 한 3명 정도 같이 움직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사실 뭐 이게 그 게임을 뭐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 연맹원 중에 조금 센 사람 따라다니면서 같이 그 건물 점령하고 방어하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저기도 결국에는 뭐 좀 센 적군이 왔는데 뭐 쪽수를 밀어붙이니까 뭐 그냥 다시 건물 회복했죠. 뭐 갑자기 뭐 보라색이 뭐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지금 2분 남았는데 뭐 우리 쪽에서도 건물을 조금 빼앗기긴 했는데 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 정도면 뭐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 쪽은 뭐 이제 뭐 100만 점이 넘었네요. 그리고 상대방들은 아직 20만 점도 못 채웠죠. 그래도 뭐 이제 개인의 그 순위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 주시면 됩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그 이번 시간 협곡전투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협곡전투 우리 연맹의 압도적인 승리로 협곡전투 마무리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